얼마 전 결혼식을 올린 이승기가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가족이 된 장인과 장모 그리고 이다인에 대한 언급과 이승기 본인을 포함하여 처가 쪽 식구들에 대한 기사를 쓴 언론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저는 언제나 대중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중이 잘못 알고 있을 때 말입니다. 주가 조작으로 260억을 횡령하고 30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다. 이것은 명백한 오보입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내용입니다. 라고 하는데요. 저 말의 요점이 주가 조작이 오보라는 것인지 260억과 30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게 오보라는 건지 애매하죠? 2009년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업체인 코어비트를 인수한 이땡땡씨는 바이오 산업 시설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유상증자에 266억 원을 끌어모았다. 이 씨는 증자 대금에서 14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0년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듬해 열린 2심에서 주가 조작 혐의만 인정돼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260억을 횡령했다는 건 오보가 맞는 것 같습니다. 혐의를 받은 건 유상증자 금액 260억 원 중 141억 원이고 항소해서 2심에서는 그나마도 무죄를 받은 거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경제사범이 아닌 거냐 하면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려서 이미 실형을 받고 3년을 살았으니 경제사범은 맞는 게 되겠죠. 횡령범이 아닌 것일 뿐. 어쨌든 이게 2011년의 이야기고 제2그룹이라는 다단계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다단계 회사가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얼굴 마담을 고용하는 방법을 주로 썼다고 하는데요. 유력 정치인이나 연예인을 고용했었다고 합니다. 그 얼굴 마담 중에 하나가 견밀이였고요. 견밀이는 이 다단계 회사에서 자문위원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제2그룹의 앞잡이 노릇을 했는데 여느 다단계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짭짤한 수익을 보장하며 회원 모집을 하는 방식이고 이렇게 다단계의 하위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의 수익은 나몰라라 해도 자문위원단에게는 막대한 수당을 챙겨주었었다며 그렇게 제2에서 받은 돈이 얼마나 될지는 견밀히 본인만 알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제2그룹은 다단계 업체의 순리대로 최상위 등급이 하위 등급을 착복하는 구조이고 견밀이를 보고 다단계 가입을 한 사람들도 꽤 있었을 텐데요. 이 제2그룹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주가 조작 사건에 가담하게 되면서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합니다. 바로 루보 사태라고 하는 주가 조작 사건이 그것인데요. 제2그룹의 하위 등급인 일반 회원들에게 투자 설명회를 열고 교묘하게 만들어진 수익률을 보여주며 투자에 참여하게끔 유도를 합니다. 제2그룹이 거의 사이비 종교 수준이었다고 할 정도로 회원들이 열렬이었다고 하는데요. 주식을 매입한 제2그룹의 일반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투자 설명회를 열고 일반인들에게까지 투자 유도를 하게 되어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 거죠. 견밀이가 최고 등급 회원으로 활동하는 제2그룹이니만큼 주식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연예인에 대한 믿음감으로 투자를 했을지도 모를 일이고요. 이게 그러다 보니 사건 이후에 와서 남편의 주가 조작 혐의와 맞물려 견밀이가 총대를 맨 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견밀이 본인도 피해자라고 호소하죠. 하지만 제2그룹 당시에 견밀이도 섭섭치 않은 대접을 받았을 것이고 주가 조작 사건이 아니었더라도 다단계 회원들의 피해는 예견된 일이었을 겁니다. 어쨌든 이게 2007년의 일인데 이때 주식 사기 피해자의 수를 나타내는 게 30만 명인 거고요. 이 용어는 2016년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아무런 죄가 없고 라고 자꾸 2016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보타바이오라는 회사의 주가 조작 사건 이야기로 1심 유죄 2심에서 무죄를 받고 현재 대법원 3심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이므로 범죄 성립이 맞네 아니네 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지만 일단은 장인인 이용원은 앞선 코어비트 건으로 3년 징역을 산 경제사범이 맞습니다. 2016년 주가 조작 사건으로 피해자가 30만 명이 넘게 나왔고 그중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이도 있었다는 점은 입증된 사실이 아니고 라는 말은 네 맞습니다. 이건 2016년 주가 조작 때문이 아니라 제2그룹 관련 루보 사태에서 나온 피해자 수이니 보타바이오와는 상관이 없죠. 뭐 이렇게 언론 정정보도가 나갔다고 자랑스레 게시물을 올린 이승기인데요. 그러니까 이승기가 말한 견밀이 일가의 주가 조작으로 260억을 횡령하고 30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한 건 문자 그대로 보자면 오보가 맞지만 또 문자 그대로 보자면 연관성이 떨어지는 단어들의 조합인 것도 알 수 있죠. 그렇다 보니 견밀이 일가 연루 사건들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말장난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과연 이승기는 이 두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처가 이슈로 인해 터져나오는 기사의 홍수 속에서 상처를 많이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라는 말은 팬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제 가까운 지인들조차 너의 이미지를 생각하라며 이별을 권했습니다. 제 아내가 부모님을 선택한 건 아닌데 라며 답답했다고 하는데 부모님을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내 방 거실은 선택을 했죠. 그리고 내 방 거실자를 이승기는 선택을 했고요. 아내 이다인 씨와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약속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갚으며 살아가자고요. 자기 처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뜬금없이 뭘 누구한테 갚는다는 걸까요? 의문입니다. 20년 동안 연예인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감정을 담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 글 속에도 꼬투리 잡을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 글이 시발점이 되어 또다시 악의적인 기사들이 나오겠죠. 라고 합니다. 과연 악의적인 허위 기사들이 나올지 팩트체크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2016년 보타바이오 건의 항소심 무죄만을 가지고 물타기를 하려는 걸까요? 진짜 혐의를 받은 사건은 쏙 빼놓고 이렇게 감정을 담아 말한 적이 없다고 하는 이승기의 생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대중은 바보가 아님을 아직도 모르는 걸까요? 이런 이승기의 행동에 팬들도 속속등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기 처가 실드치겠다는데 할 말은 없습니다만 알아서들 잘 살겠죠. 이상 오늘의 짤슈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